그날 저녁에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라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 눌렀죠. 선영아, 나야 태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 찌질한 전 남친이 웬일로 전화를 다 하다니요. 그냥 잠깐 얼굴이나 보자. 그 한마디에 저는 왜 또 흔들렸던 걸까요?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날따라 아파트 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혼자 있는 게 더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있던 그는 그대로였어요. 후줄근한 점퍼, 삐져나온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미안한 듯 웃는 그 표정까지요. 잘 지냈냐? 그 한마디가 너무 어색했죠. 저는 그냥 응 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는 커피를 2개 사왔어요. 종이컵 뚜껑을 닫지도 못한 채 흔들리더군요. 요즘 좀 힘들었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는 사업이 망했다고 했어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통째로 날렸대요. 잠시 짐을 맡아줄 데가 없냐고 묻는데 이걸 거절해야 하나 그래도 불쌍하단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얼떨결에 며칠만 놔둬 라고 말했어요. 그 짐이 제 거실 한가운데로 들어오던 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택배 상자 4개, 큰 가방 2개, 그리고 이상하게 낯익은 그 베개까지요. 이건 뭐야? 물으니 태수가 웃었어요. 그거 내가 예전에 사준 거잖아. 잘 쓰고 있었지.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니, 옛날 선물까지 들고 오다니요. 게다가 그날 밤 그는 저한테 말했죠. 며칠만 있다가 나갈게. 진짜야. 그 며칠이 한 달이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관리소에서 배관 점검이 왔어요. 근데 태수가 문을 열었더라고요. 아, 남편분 계시네요? 라는 말에 그는 아무렇지 않게 예, 잠깐 같이 살고 있어요. 순간 저는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그 소문은 반나절 만에 단지 전체로 퍼졌어요. 선영 씨, 재결합했다면서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묻는 말에 저는 그저 헛웃음만 나왔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수상하게 들렸나 봐요. 며칠 후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여기 태수 씨 댁 맞죠? 채무독 촉장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제 심장이 그대로 멎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누가 문을 계속 두드려요. 도와주세요. 경찰이 오고 나서야 겨우 상황이 정리됐어요. 태수는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죠. 진짜 나도 몰랐어. 그냥 잠깐 숨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저 사람은 항상 잠깐이라며 남의 인생에 들어오죠.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까지만 있어. 그게 끝이야. 태수는 멀뚱히 저를 보더니 말했죠. 그래도 내가 제일 따뜻했어. 너 아니면 나 진짜 끝났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그날 밤 거실 불빛만 켜둔 채로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 택시 불빛이 반짝이고 라면 냄비에서 김이 오르던 그 냄새가 왠지 이상하게 마음을 적셨죠. 태수가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리는데 웃기면서도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왜 이러고 살까?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아침 햇빛이 얇은 커튼을 통과했어요. 거실에 쌓인 상자가 황금빛을 먹었어요. 태수는 이불 킥하듯 뒤척이며 중얼거렸죠. 선영아, 오늘은 꼭 나가볼게, 진짜야. 그 말의 진짜는 늘 가벼웠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라면 스프 냄새가 한숨처럼 퍼졌어요.
젓가락으로 면을 건지며 다짐했죠. 오늘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했어요. 그 말끝이 이상하게 떨려 보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숟가락을 놨어요. 관리소 직원 두 분이 서 있더군요. 배관 점검 겸 세대 확인 나왔습니다. 그 순간 태수가 슬리퍼 끌고 나왔어요. 예, 들어오시죠. 우리 집입니다. 했죠. 그 말에 제 미간이 자동으로 접혔어요. 직원들은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동거인 등록은 하셨습니까? 물었죠. 공동명의 혼선이면 벌금이 나온대요. 제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니요, 동거 아니고 임시입니다. 했죠. 태수가 어정쩡한 미소를 흘리더군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고했어요. 소음 민원도 들어왔으니 주의하세요. 콧꼬리 소리도 소음이라더군요. 직원이 나가자 태수가 머쓱했어요. 내 코가 그렇게 시끄러웠나 보네. 농담을 던지는 타이밍이 참 별로였죠. 오늘 안으로 짐 빼겠습니다.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만 마셨죠.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속삭임 들렸죠. 재결합했다더라. 빚도 같이 갚나 봐. 귀끝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휴대폰 카메라 셔터음 같은 속삭임이었죠. 사진 한 장이 소문을 만든다 했어요. 점심 무렵 낯선 번호가 또 울렸어요. 채권관리팀입니다. 태수 씨 맞나요? 저는 단호하게 신분을 밝히고 말했죠. 해당 인은 여기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자신에게도 위로였어요. 통화를 끊자마자 태수가 다가왔어요. 그 전화 조심해. 응대 기준이 있어. 말투가 갑자기 전문가 같아 보였어요. 연체이자 계산법은 말하면 안 돼. 이 순간에도 허풍은 살아있더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태수 씨, 오후 3시에 트럭 부릅니다. 그의 눈동자가 휘둥그레 떨리더군요. 잠깐만, 이력서 넣은 데가 다 볼 듯. 그 올 뜻은 비올 뜻과 같은 말이었죠. 현관 센서 등이 깜빡이며 경고했어요. 지연된 결심은 더 큰 소동을 부른대요. 창문 사이로 자동차 경적이 흘렀어요. 먼지 섞인 바람이 거실을 훑었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쓸려 내려갔어요. 그때 문틈에 전단지가 끼어 있었죠. 야간 택배 알바 붉은 글씨가 눈부셨죠. 태수는 그것을 능숙히 접어 주머니에. 일단 오늘 밤에 돈 좀 벌어볼게. 말은 쉬웠고 행동은 늘 내일이었죠. 오후 2시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어요. 택배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받는 사람은 태수, 발송인은 미정. 의심스러워도 반품 사유는 없었죠. 상자를 열자 서류꾸러미가 보였어요. 계약서, 각서, 사진, 메모가 뒤섞였죠. 한 장에 연대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검은 볼펜이 유독 선명하게 번졌죠. 제 손끝에 서늘한 감각이 스쳤어요. 이건 뭐야, 연대는 왜 여기에 있어? 태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죠. 아, 그건 옛날 계약서일 거야 아마. 아마라는 말이 제 인내심을 눌렀어요. 확실히 아는 말만 합시다. 했어요. 거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냉장고 모터음이 유난히 컸습니다. 전기밥솥 뚜껑에 먼지가 반짝였어요. 그 사소한 반짝임이 다짐 같았죠. 이 집의 주인은 결국 저 하나였어요. 3시 정각, 트럭이 단지에 들어왔어요. 엔진 소리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장갑을 끼며 물었어요. 어디 것부터 씻습니까? 이쪽 상자요. 저는 숨을 고르고 손가락을 들었어요. 저 검은 가방, 저 베개, 저 상자요. 태수가 급하게 가방을 붙잡았어요. 그건 내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어. 중요한 서류라 쓰고 미련이라 읽었죠. 그럼 직접 들고 나가세요.
했어요. 엘리베이터는 느리게 문을 닫았어요. 층 표시등이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거울 속 제 표정이 낯설어 보였어요. 단단한데 어딘가 흔들리는 얼굴이었죠. 차가운 금속 냄새가 긴장을 부추겼죠. 1층 로비에 아주머니들이 모였어요. 이사가요? 아니면 내쫓는 거예요? 질문은 호기심으로 포장된 간섭이죠. 저는 미소를 흘리며 짧게 대답했어요. 정리하는 중입니다. 곧 조용해질 겁니다. 트럭에 짐을 싣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끈을 조이는 딱딱한 소리가 났죠. 태수는 베개를 껴안고 서성였어요. 이건 내가 준 거라 두고 가도 되지. 그 말에 제가 피식 웃고 말았죠. 선물도 주인이 바뀌면 짐입니다. 그럼 내가 들고 다니면 되지 뭐. 그의 어설픈 의연함이 웃기더군요. 햇빛이 베개 천을 눈부시게 비췄죠. 작은 먼지들이 반짝이며 흩어졌어요. 그때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타고 와요. 아줌마, 아저씨 이사가요. 축하해요. 아이는 순수했고 말은 칼날 같았죠. 태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손을 흔들었죠. 저는 그 손짓이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짐의 절반이 트럭에 올라탔을 때예요. 검은 세단이 쓱 멈춰서더니 내리더군요.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다가왔어요. 채권관리팀입니다. 본인 확인 바랍니다. 공기 온도가 한순간 낮아졌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보여달라 요구했어요. 그들은 명함과 위임장을 펼쳐 보였죠. 서류 모서리가 햇빛에서 번들거렸어요. 태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 발끝이 경계선에 걸려 삐끗했죠. 여기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통지서만.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했어요. 그들은 차분히 봉투를 내밀었어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바랍니다. 예의 바른 소리가 더 차갑게 들렸어요. 세단이 떠나자 매미 소리가 몰려왔죠. 늦여름 끝자락에 지긋지긋한 울음이었죠. 태수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다 내 탓인데 왜 내가 시끄럽냐. 그 말이 의외로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시끄러운 건 상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정리하게 해줘. 응. 그의 눈이 살짝 촉촉해 보였어요. 미련이 눈물로 위장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줬어요. 해가 기울며 단지가 붉게 물들었어요. 트럭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끝나가죠. 그런데 하필 그때 비상방송이 울렸어요. 화재 대피 훈련, 주민 여러분 협조 바랍니다. 사이렌 소리가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계단으로 몰려 나왔어요. 태수는 베개를 품고 줄에 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났어요. 우픈 장면이었고 슬픈 장면이었죠. 주차장에 모여 훈련을 마친 뒤였어요. 경비 아저씨가 다정하게 다가왔죠. 선영 씨, 고생 많습니다. 힘내세요. 그 말에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비누 냄새 같은 위로가 스쳤습니다. 다시 집으로 올라오는 길이 길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좁은 계단에 맴돌았죠.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숨을 골랐죠. 문을 열자 고요가 먼저 맞았어요. 고요 속에 컵라면 냄새만 남았죠. 태수는 거실 한복판에서 서 있더군요. 봉투를 열어본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네, 선영아. 심각은 늘 타이밍을 놓치곤 하지요. 저는 의자를 끌어와 앉아 말했어요. 해결 절차를 알려드릴 테니 드세요. 목소리에 힘을 주고 조목조목 말했죠. 첫째, 주소 이전 신고는 즉시 합니다. 둘째, 연락처는 당신 개인 걸로 적습니다. 셋째, 오늘 트럭으로 물건 다 빼세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너 예전엔 이런 말투 아니었는데.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엔 당신 믿었고
지금은 저를 믿죠. 문장 끝이 제 마음도 다잡아줬어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리기 시작했죠. 프로필 사진 없는 번호가 쏟아졌어요. 메시지들이 화면을 도배했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협의 바랍니다. 반복이었죠. 무음으로 돌리고 선반 위에 올렸어요. 저녁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죠. 길고양이 울음이 멀리서 들렸습니다. 태수는 마침내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선영아. 그 진심이 늦어도 공기는 달라졌어요. 저는 종이 상자 하나를 밀어줬어요. 추억은 여기 담고 집은 비워주세요. 그가 상자에 사진을 천천히 넣었죠. 해변에서 웃던 우리, 비 오는 날 모습, 빛바랜 사진이 손끝에서 바스락였죠. 사진 끝에 묻은 모래 냄새가 났어요. 기억은 물기가 남아 늘 미끄럽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바꿨어요. 도시의 먼 냄새와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죠. 바람이 커튼을 한번 크게 들추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묻더군요.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주 천천히. 질문은 간단했고 답은 길었습니다. 제 마음속 회의가 일렬로 서더군요. 아니요. 이번엔 저 자신과 시작합니다. 말이 끝나자 주방 시계가 똑딱였어요. 단정한 박자에 제 호흡이 맞춰졌죠. 컵에 물을 채워 그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가세요. 약속 지켜요. 물 표면이 조용히 흔들리다 멈췄어요. 그 밤 거실 불을 하나만 켜뒀어요. 노란 불빛이 베개 모서리를 감쌌죠.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 등을 돌렸어요.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죠. 잠들은 도시의 소리가 자장가 같았어요. 문틈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죠. 오래된 배관이 또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내일의 집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죠. 너무 오래 미뤄두었던 문장을 닫았죠. 닫힌 문장 뒤엔 조용한 문장이 있었죠. 해가 뜨기도 전에 알람이 울렸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힘차게 솟았어요. 컵에 커피를 따라 첫 모금을 삼켰죠. 입안에 남는 쌉싸래함이 선명했어요. 오늘의 결심과 매우 비슷한 맛이었죠. 현관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어요. 태수가 모자를 눌러 쓰고 나왔습니다. 고마웠다.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조심히 가세요. 좋은 일 생기기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이 길었죠. 작은 창으로 그의 어깨가 보였어요. 낡은 재킷에 털실이 조금씩 일어났죠. 그 소소한 해짐이 시간 같았어요. 문이 닫히며 거울 속 제가 남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베개를 한번 눌렀죠. 푹 꺼지는 감촉이 어색하게 익숙했어요. 창틀에 팔을 올리고 바깥을 내다봤죠. 분식집 환풍기 소리가 아침을 잡아 끌었죠. 긴 냄새가 복도 끝까지 스며들었어요. 문을 잠그고 창을 열고 숨을 쉬었죠. 정리할 것들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어요. 계약서, 명예, 자동이체, 소문 대응 순서. 현실은 리스트를 좋아한다고 배웠습니다. 목록 끝에 점심엔 국밥도 적었습니다. 그때 카톡이 조심스레 울렸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단체방에 올렸죠. 선영 씨, 힘내요. 우리 동네가 봅니다. 응원이 새처럼 날아와 어깨에 앉았죠. 따뜻한 깃털이 마음을 간지렸어요. 저는 미소를 정리하고 준비했어요. 쓸고 닦고 남은 상자라벨을 붙였죠. 물티슈 향이 바닥에 상큼하게 번졌죠. 손끝이 깨끗해질수록 마음도 맑았어요. 유리창엔 얇은 빛이 길게 누웠습니다. 정오가 되자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엄마였고 목소리가 단단했죠. 사람을 들이면 마음도 비워진다. 짧은 문장이 떠밀 듯 힘을 주었죠. 밥 잘 챙겨 먹어라. 끊고 웃었어요.
오후엔 베란다 상자를 정리했어요. 묵은 화분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작은 삽으로 한 번, 두 번 흙을 고르며 다시 심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삶도 화분도 제자리를 좋아하더군요. 해가 서쪽으로 확실히 기울 즈음 현관이 다시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태수가 트럭 기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남은 건 다 실었습니다. 확인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을 했죠. 종이 위 볼펜 소리가 맑게 났어요. 흰 종이 위에 검은 선이 시원했죠. 영수증을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닫히는 서랍 소리가 작은 박수 같았죠. 끝난 일에는 끝난 소리가 필요했어요. 태수는 마지막으로 현관에 서 있었죠. 신발을 고쳐 신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내가 나를 구했다. 진짜 그랬다. 저는 조용히 미소로 대답했어요. 이제 나부터 구하겠습니다. 안녕히. 문이 닫히자 고요가 한 겹 더해졌죠. 곧이어 집이 한 톤 밝아진 듯 했어요. 바닥을 발로 톡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단단한 울림이 발바닥을 밀어주었죠. 새 구두를 신은 기분이 잠깐 났어요. 밤이 되면 또 소문이 오갈 테지요. 그래도 내일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주방 등을 끄고 거실 등을 낮췄어요. 노란 원이 카펫 위에 둥글게 앉았죠. 그 둥근 빛에 제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먼지를 털어냈죠. 하루의 남은 냄새가 손끝에 묻었죠. 창밖에서 누군가 문을 여닫는 소리. 어느 집의 하루도 정리되는 중이겠죠. 내일의 저는 더 가벼울 예정이었죠. 그날 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냉장고의 윙 소리조차 잦아든 느낌이었죠. 거실 구석엔 아직도 그의 그림자가 남았어요. 의자에 걸린 낡은 카디건, 접힌 영수증 하나. 사람은 떠나도 흔적은 참 오래 남아요. 컵에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깨끗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죠. 말을 내뱉는 순간 마음이 허공에 부딪혔어요. 텅 빈 소리가 낯설고 시원했어요. 창밖으로는 밤 풍경이 반짝거렸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퇴근길 사람들이 지나갔죠. 저마다의 피곤함이 보이는 얼굴들이었어요. 저 중에도 나 같은 사람 있겠지. 그 생각이 묘하게 위로가 되더군요. 커튼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희미했어요. 거실 한가운데를 비추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죠. 이불 위엔 태수가 흘리고 간 머리카락이 하나. 그것마저 치워버리고 싶었어요. 손끝으로 집어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테이블 위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어요. 미안하다는 짧은 문자 한 줄이 도착했죠. 읽고 지웠어요. 그게 제 마지막 예의였죠. 대답하지 않는 것도 답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건 제 쪽의 종지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방송이 울렸어요. 오늘 오후 단지 정전 예정입니다. 어쩐지 타이밍이 기묘하게 맞더군요. 집도 사람도 마음도 새로 시작하라는 듯요. 전기포트에 남은 물이 끓다 멎었어요. 분리수거장을 내려가 보았습니다. 박스 더미 사이에 낯익은 상자가 있었어요. 태수라 쓰인 글씨가 선명했죠. 그가 놓고 간 마지막 짐이었어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버렸네. 상자를 열어보니 별게 다 들어있었어요. 헌책, 망가진 시계, 사진 두어 장. 그중엔 제가 준 연화장도 끼어 있었죠. 새해엔 사람답게 살자고 쓴 글귀가. 그 문장을 보니 코끝이 찡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 냄새가 희미하게 스쳤어요. 겨울 내내 닫아둔 공기였죠. 탁한 먼지가 빠져나가듯 마음도 비었어요. 가벼운 커튼이 바람에 몸을 맡겼죠. 점심때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소리에 섞였어요. 이모, 오랜만이에요. 상인들이 반겼죠.
저는 미소로 대답하며 채소를 골랐어요. 선지국 끓이는 냄새가 유난히 고소했죠. 국밥집 창가 자리에서 혼자 앉았어요. 식탁 위에 김이 피어오르며 흐릿했죠. 숟가락을 들자마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게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였어요. 이제 나 혼자 밥 먹을 줄 안다는 자부심.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엄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잘 지내냐? 얼굴 좀 비춰라. 영상통화를 걸어왔죠. 화면 속 엄마 얼굴은 환했습니다. 살 빠졌네. 얼굴이 한결 낫다. 이제 괜찮아요. 말하며 웃었어요. 괜찮다는 말은 여러 뜻이 있죠. 그날의 저는 진심이었어요. 통화를 끊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향이 방 안을 채웠죠.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끝으로 온기가 천천히 번졌어요. 이 온기면 충분해. 속삭였죠.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보내는 사람 태수, 받는 사람 선영. 안 열어볼 수 없었어요. 칼로 조심스레 테이프를 벗겼죠. 안에는 헌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지엔 짧게 적혀 있었죠. 우리 노래, 내가 좋아했잖아.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죠. 컴퓨터에 꽂자 오래된 노래가 흘렀어요. 둘이 자주 듣던 80년대 발라드였죠. 사랑은 지나가면 그뿐이지만 가사 한 줄이 묘하게 날 찔렀어요. 울컥했지만 곧 웃음이 터졌죠. 노래가 끝나고 저는 USB를 닫았어요. 그냥 서랍 맨 밑에 넣었습니다. 이제 기억은 추억의 자리에 두기로 했죠. 더 이상 소환하지 않기로요. 그게 제 방식의 정리였어요. 저녁 무렵 베란다로 나갔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이며 저물었죠. 아래층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도 섞였죠. 그 평범함이 참 고마웠어요. 하늘 위로 비행기가 한 대 지나갔어요. 점점 작아지는 불빛을 따라가며 속삭였죠. 안녕, 태수야. 덕분에 단단해졌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눈물보다 따뜻했어요. 밤 공기가 살짝 차가워졌어요. 창문을 닫고 전등을 켰습니다. 책상 위 달력이 반쯤 넘겨져 있었죠. 새로운 달, 새 번호, 새 마음이었어요. 볼펜으로 큰 동그라미를 쳤어요. 오늘부터 새 출발이라고 적었죠. 그 문장 하나가 벽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며 휘파람을 불었죠. 좋다. 정말 좋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빗으며 내 얼굴을 봤죠. 예전보다 조금 단단해 보였어요. 주름도 웃음도 다 제 몫이었어요. 괜찮아. 이 얼굴도 예뻐. 침대에 누워 불을 끄자 도시의 잔향이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 그 소리가 마치 마침표 같았어요. 제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새벽 5시 눈이 절로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커튼을 열었죠. 도시의 하늘은 아직 푸르스름했고 길가에는 분식집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이 이상하게 든든해 보였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기다렸어요. 보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김이 솟았죠. 컵에 커피를 따르고 향을 맡았어요. 그 냄새는 새벽 공기보다 부드러웠죠. 오늘은 뭐라도 달라지자. 혼잣말했어요. 거실 시계를 보니 일주일이 지났네요. 태수가 나간 뒤로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익숙해졌어요. 소음 없는 집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이야. 이 고요함이 제 상처를 덮어줬어요. 휴대폰 알람을 끄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시장 대신 헬스장을 등록했죠. 오래 미뤄뒀던 나를 돌보기를 시작했어요. 트레이너가 웃으며 말했어요. 회원님, 근육도 기억이 있습니다. 러닝머신 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이젠 괜찮은 얼굴이었거든요. 심장 박동이 일정하게 뛰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따뜻한 라떼를 주문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각자의 하루가 저마다의 드라마 같았어요. 모두가 주인공이야. 속삭였죠. 노트북을 꺼내 새 파일을 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첫 일기장이었죠. 태수 사건 정리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지만 진심이었어요. 이제는 기록으로 남기려 했거든요. 커서가 깜빡이며 기다렸어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죠. 그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지만 덕분에 나는 나를 되찾았다.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을 꿰맸어요.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등교 중이었어요. 작은 손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뛰었죠. 그 밝은 모습이 희망 같았어요. 나도 저 아이들처럼 가볍게 살고 싶었죠. 새 신발을 신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태수, 나 이제 시골 간다. 고마웠다. 심장이 잠시 움찔했지만 미소가 나왔죠. 이제야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래, 잘 살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돌아오자 햇살이 거실을 채웠어요. 먼지 입자들이 빛을 타고 춤췄죠. 청소기를 켜고 천천히 밀었어요. 바닥이 반짝이자 기분도 맑아졌어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렀어요. 사랑은 떠나도 삶은 계속된다. 가사 한 줄이 제 등에 닿았어요. 맞아요. 계속돼야죠. 혼잣말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죠. 집안에 꽃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오후엔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요즘 얼굴에 빛이 나더라. 그냥 정리 좀 했어. 웃으며 대답했죠. 정리라는 말이 이렇게 유쾌할 줄이야. 불필요한 걸 덜어내야 빛이 나나 봐요. 친구가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예전엔 외로워서 싫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안정이었어요. 혼자 있어도 고요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불을 켰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초를 하나 켰죠. 부드러운 불빛이 방을 감쌌어요. 그 불빛 속에서 하루를 떠올렸어요. 모든 게 나름 잘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 문자가 또 왔어요. 태수, 내 덕분에 새 일 구했다. 예전 같으면 울컥했을 텐데 이번엔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래, 잘 되라. 제발.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닫았어요. 거리의 불빛이 반짝이며 인사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속삭이듯 들렸어요.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해줬어요. 이젠 그 말이 어색하지 않았죠.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차를 우려내며 기다렸어요. 찻잎이 천천히 퍼지는 모습이 예뻤어요. 향긋한 김이 얼굴을 감쌌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중얼거렸어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커튼 사이로 별빛이 보였어요. 별이 이 도시에도 있구나 싶었죠.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 봤나 봐요. 이제야 하늘을 보게 됐어요. 소파에 기대 앉아 일기를 마무리했어요. 오늘도 나답게 살았다. 짧지만 꽉 찬 하루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며 웃었죠. 그 웃음이 스스로에게 상이었어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 위로 가느다란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하루의 흔적이 파도처럼 잦아들었어요.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정말 나를 사랑하자. 새벽 5시 눈이 절로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커튼을 열었죠.
도시의 하늘은 아직 푸르스름했고 길가에는 분식집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이 이상하게 든든해 보였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기다렸어요. 보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김이 솟았죠. 컵에 커피를 따르고 향을 맡았어요. 그 냄새는 새벽 공기보다 부드러웠죠. 오늘은 뭐라도 달라지자. 혼잣말했어요. 거실 시계를 보니 일주일이 지났네요. 태수가 나간 뒤로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익숙해졌어요. 소음 없는 집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이야. 이 고요함이 제 상처를 덮어줬어요. 휴대폰 알람을 끄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시장 대신 헬스장을 등록했죠. 오래 미뤄뒀던 나를 돌보기를 시작했어요. 트레이너가 웃으며 말했어요. 회원님, 근육도 기억이 있습니다. 러닝머신 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이젠 괜찮은 얼굴이었거든요. 심장 박동이 일정하게 뛰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따뜻한 라떼를 주문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각자의 하루가 저마다의 드라마 같았어요. 모두가 주인공이야. 속삭였죠. 노트북을 꺼내 새 파일을 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첫 일기장이었죠. 태수 사건 정리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지만 진심이었어요. 이제는 기록으로 남기려 했거든요. 커서가 깜빡이며 기다렸어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죠. 그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지만 덕분에 나는 나를 되찾았다.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을 꿰맸어요.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등교 중이었어요. 작은 손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뛰었죠. 그 밝은 모습이 희망 같았어요. 나도 저 아이들처럼 가볍게 살고 싶었죠. 새 신발을 신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태수, 나 이제 시골 간다. 고마웠다. 심장이 잠시 움찔했지만 미소가 나왔죠. 이제야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래, 잘 살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돌아오자 햇살이 거실을 채웠어요. 먼지 입자들이 빛을 타고 춤췄죠. 청소기를 켜고 천천히 밀었어요. 바닥이 반짝이자 기분도 맑아졌어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렀어요. 사랑은 떠나도 삶은 계속된다. 가사 한 줄이 제 등에 닿았어요. 맞아요. 계속돼야죠. 혼잣말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죠. 집안에 꽃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오후엔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요즘 얼굴에 빛이 나더라. 그냥 정리 좀 했어. 웃으며 대답했죠. 정리라는 말이 이렇게 유쾌할 줄이야. 불필요한 걸 덜어내야 빛이 나나 봐요. 친구가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예전엔 외로워서 싫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안정이었어요. 혼자 있어도 고요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불을 켰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초를 하나 켰죠. 부드러운 불빛이 방을 감쌌어요. 그 불빛 속에서 하루를 떠올렸어요. 모든 게 나름 잘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 문자가 또 왔어요. 태수, 내 덕분에 새 일 구했다. 예전 같으면 울컥했을 텐데 이번엔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래, 잘 되라. 제발.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닫았어요. 거리의 불빛이 반짝이며 인사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속삭이듯 들렸어요.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해줬어요. 이젠 그 말이 어색하지 않았죠.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차를 우려내며 기다렸어요. 찻잎이 천천히 퍼지는 모습이 예뻤어요. 향긋한 김이 얼굴을 감쌌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중얼거렸어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커튼 사이로 별빛이 보였어요. 별이 이 도시에도 있구나 싶었죠.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 봤나 봐요. 이제야 하늘을 보게 됐어요. 소파에 기대 앉아 일기를 마무리했어요. 오늘도 나답게 살았다. 짧지만 꽉 찬 하루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며 웃었죠. 그 웃음이 스스로에게 상이었어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 위로 가느다란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하루의 흔적이 파도처럼 잦아들었어요.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정말 나를 사랑하자.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어요. 단지 놀이터 옆 벚나무 가지가 하얗게 물들었죠. 아이들이 꽃잎을 잡으려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묘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젠 계절도 새로워졌네. 중얼거렸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예전엔 둘이 고른 장바구니가 떠올랐죠. 하지만 이번엔 오로지 제 입맛대로 담았어요. 파, 달걀, 참기름, 그리고 작은 꽃 화분 하나. 꽃 냄새가 장바구니 속에서 봄처럼 퍼졌죠. 계산대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 기분 좋으시죠? 네, 조금은요. 대답하며 웃었죠.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힘이 됐어요. 사람은 대화 한 줄로도 살아나더군요.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니 반짝거렸어요. 새로 산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였죠. 정리된 냉장고처럼 마음도 깨끗했어요. 이젠 지저분한 감정이 없었죠. 화분을 베란다에 두고 물을 줬어요. 햇살이 흙 위에 부드럽게 닿았죠. 작은 잎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새로 자라는 건 언제 봐도 좋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하자 익숙한 목소리였죠. 선영 씨, 저예요. 태수.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엔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갑자기 왜 전화했어요? 묻자. 그냥 고맙단 말하고 싶었어요. 의외였죠. 그는 진심 같았어요. 시골에 내려왔는데 공기가 다르네요. 그래요. 거기선 잘 지내요. 통화가 끝나자 마음이 이상했어요. 미련은 없었지만 묘한 여운이 남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엔 공기 같은 틈이 있대요. 그 틈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자유라죠. 저는 그날 진짜로 자유로워졌어요. 저녁 무렵 친구 혜정이 놀러 왔어요. 드디어 여기 오네. 소문 듣고 걱정했어. 별일 아니야. 이제 다 정리했어. 그래도 태수 그 사람은 참 특이했지. 둘이 웃음이 터졌어요. 야, 그 베개 아직 있어? 아니, 그건 이미 버렸지. 잘했다. 그거 불운의 상징이야. 혜정의 농담에 배꼽 잡고 웃었죠. 웃다 보니 눈물이 조금 났어요. 저녁 식탁엔 김치전이 지글거렸어요. 기름 냄새가 방 안을 달궜죠. 두 여자의 웃음이 벽을 타고 울렸어요. 우리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이야.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그래, 진짜 오랜만이다. 그 웃음엔 치유가 있었어요. 오랜 상처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혜정이 말했어요. 이제 연애는 좀 쉬어. 그래야겠지. 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살짝 떨렸어요.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하죠. 닫아두면 열고 싶고 열면 닫고 싶어요. 그래도 이번엔 조심하려 했죠. 혜정이 집을 떠난 후 창문을 닫았어요. 하늘엔 초승달이 떠 있었어요. 달빛이 부엌 싱크대에 닿아 은은했죠. 그 빛이 따뜻해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괜찮다. 나 지금 참 괜찮다. 다음 날 아파트 게시판 앞에서 관리소장이 말을 걸었어요. 요즘 조용하시네요. 다행입니다. 덕분에요. 미소로 답했죠. 그의 말이 작은 칭찬처럼 들렸어요.
엘리베이터에 타니 이웃이 인사했어요. 선영 씨, 얼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웃으며 말했죠.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밝게 했어요. 이웃의 시선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정말 얼굴이 밝아졌더군요. 주름 사이에 미소가 자리했어요. 행복은 얼굴에도 새겨진다.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저녁에 라디오를 틀었어요. DJ가 말했죠. 오늘의 사연, 다시 웃게 된 그녀. 우연히 내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 나도 다시 웃었으니까. 창밖에서 봄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리듬처럼 들렸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 빗냄새를 맡았죠. 촉촉한 공기가 마음을 적셨어요. 이 빛처럼 깨끗이 씻겨나가길 바랐죠. 테이블 위에 화분을 바라봤어요. 작은 새싹이 고개를 들고 있었죠. 그 조그만 생명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잘 자라라, 우리 둘 다. 속삭이며 물을 조금 더 부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조용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죠. 아무 소리 없는 이 시간이 좋았어요. 혼자인데 외롭지 않았거든요. 이젠 진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배경화면을 새로 바꿨죠. 파란 하늘 아래 노란 꽃 사진으로요. 새로운 시작에 어울리는 그림이었어요. 화면 속 빛이 제 얼굴에 반사됐어요. 그래, 이제는 나로 살자.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에서 조용한 박수가 들렸어요. 누구보다 저 자신이 제게 보내는 박수였죠.